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기업입니다. 티커는 ICL이고요. 플레임은 이스라엘 케미컬스 그룹이라는 이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배당금을 줍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배당 수익률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주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은 돈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뭐 재무제표라던가 캐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어저께 오늘 뭐 이렇게 되게 좀 계속 오래 봤는데, 제가 알게 된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괜찮으시다면 저랑 한번 투자를 같이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회사이냐, 일단 2분기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홈페이지 자료를 좀 번역기를 좀 돌려왔습니다. 번역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길래 그대로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분야는 제일 크게 이제 비료 쪽이에요. 비료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해수에서 뭐 칼륨이라던가 인산염이라던가 그런 브롬 요런 것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재련을 해서 판다던가, 아니면 요걸로 화합물을 만들어서 판다던가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료가 들어가고, 그 밖에 여기 산업재해도 약간 좀 이제 재료로 많이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뭐 이게 화장품, 뭐 난연제,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인 거죠.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가장 많이 지금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요것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지금 2분기 자료인데, 얘네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요 섹터,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으로 이제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 그러니까 산업재입니다. 산업재, 뭐 전자기기를 만드는, 뭘 만드는, 거기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서 버는 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포스페이트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인산염으로 가지고 돈을 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혁신적인 농업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칼륨이 라고, 우리가 포타슘이라고 하는 그 칼륨을 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했는데, 요 슬라이드에서 주목할 것은 2021년도 1년 동안이겠죠. 1년 총 매출이 뭐 1600, 2200, 1600, 1700 이렇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2분기에 번 돈 곱하기 대략 4를 곱하면 1년치 정도가 좀 추정이 되는데, 모두 지금 2021년도 매출을 훨씬 더 뛰어넘더라. 그래서 지금 매출량도 늘어나고,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면 넷인컴도 늘어나겠죠. 어쨌든 돈을 좀 잘 벌고 있더라. 이거는 제가 시킹알파에서 그 재무제표를 좀 보고, 얘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구나,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전자 및 전기, 뭐 고무 플라스틱, 난연제, 화학제조, 뭐 금속 이런 거 있죠. 요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1번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야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자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에서 얘네들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케미컬스가 북미 유일의 초고순도 반도체 등급의 포스페이트죠. 포스페이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실 북미 유일 이런 거 좋잖아요. 뭐 ASML도 그렇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해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뭔가 유일하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좀 플러스 점수를 좀 주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것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고, 그 밖에 뭐 전자 제품에 뭐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가 지금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인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여기 보면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 맞네요. 요 1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요런 내용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케미컬스가 이 데드씨라고 한 사해 있죠. 사해에서 그 바닷물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인산염, 칼륨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뽑아낸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있죠. 브롬,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추출한다. 사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쭉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뭐 요것도 지금 뭐 요런 거 다른 어느 지금 그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가 했을 때 뭐 브롬 기반 기술이 지금 이 연기 그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들 그런 것들을 포집한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또 봤을 때 ESG에서 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또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약간 얘네들이 농업 비료 쪽으로 돈을 좀 잘 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뭐 선도적인 제어 방출 비료 공급 업체다. 그러니까 약간 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약간 그런 좀 스마트한 방법으로 비료를 공급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비료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농업 및 관상용 작물과 잔디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비료 회사니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액체 비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스마트팜이라고 그래갖고 수직 농장에서 대부분 다 수경 재배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비료를 액상 비료를 풀어주게 되는데, 여기 지금 ICL도 이 액상 비료 관계 시스템을 가지고 뭐 다양한 작물을 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옆면 비료라고 해갖고 바로 옆 잎에다가 뿌려지는 비료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필수 영양소와 미네랄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알갱이들 보이죠? 이게 지금 다 비료인데 얘네들이 되게 천천히 녹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제어,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녹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비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지금 뭐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도 받고, 지금 그 농업 관련해서도 이 ICL이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대략적으로 짐작을 이제 여기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2분기 이제 그 실적으로 돌아오면 지금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자기기 그쪽에서 지금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올타임 레코드다, 지금 올타임 하이다, 그러니까 최고가를 경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얘네들이 돈을 쭉 버는데요. 이번 해 상반기에만 1.0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상반기에만. 그러니까 2분기에 1빌리언을 벌게 되면 얘네가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 어느 분야에서? 이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에서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칼륨 있죠, 포타시. 이것도 지금 사회에서 지금 그 칼륨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세일즈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반기에만 1.7빌리언 달러를 벌었으니까 한 뭐 진짜 만약에 2배를 더 번다고 그러면 3.4빌리언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지금 사상 최고의 매출이 나올 전망이다 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염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예비다 그 세전 영업이익이 지금 올타임 레코드다,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022년도 상반기에 벌써 1.7빌리언, 여기 2 곱하면 거의 3.4빌리언 되겠죠. 여기 이 섹터, 이 비즈니스에서도 지금 최고가를 지금 최고가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색깔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단 뭐 특수용 인산염, 뭐 배터리에 쓰는 인산염 그런 걸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커머디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비료에 들어가는 인산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그냥 나눠 놓은 건데, 어쨌든 이 인산염 쪽에서도 사상 최고 매출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스페셜티에서 보면 여기 지금 LFP 배터리 비즈니스가 지금 굉장히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LFP에 들어가는 인산염의 이 P가 바로 포스페이트예요. 여기에 바로 이 스페셜티한 그 포스페이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여기 이노베이티브 애그리컬처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량 그 상업적으로 농산물을 키우는 그쪽의 솔루션에서도 지금 올타임 레코드가 나온다. 그래서 상반기에 1.3빌리언 벌었고, 잘하면 최고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2분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분기에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회사의 를 요약을 간단하게 한 건데, 지금 보면
예를 이제 90년이 됐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90년이 된 업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리 인플로이가 지금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미국과 영국과 유럽 그리고 브라질에 이 회사들이 쭉 퍼져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12,00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지금 뭐 화학 쪽이면 화학 쪽, 그 다음에 농업 쪽이면 농업 쪽. 우리가 90년을 일했으니까 얘네들 굉장히 이런 거에 노하우는 당연히 쌓여 있겠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뭐 유니크 에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뭐 사해, 얘네들이 사해 근처에서 지금 그 사해에서 지금 그 해수를 끌어다가 이제 그거를 추출을 하니까 굉장히 유니크한 이거 자산, 얘네들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뭐 약간 발전적인 그런 포트, 항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요거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노베이션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24개의 R&D 센터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만 해도 770개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얘네들의 매출이 7 빌리언 달러였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세전 영업이익이 1.6 빌리언 달러였다라고 지금 한 장의 요약을 해주는 자료가 있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90년 됐고 12,000명 있고, 뭐 이 인더스트리에서 탑이고, 그 다음에 7빌리언, 1.7빌리언 방금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디비던드 일드입니다. 디비던드 일드가 8%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가의 8%를 배당금으로 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주가가 100달러라고 하면은 1년에 8%, 그러니까 8달러를 배당금으로 준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배당금을 준다고 하면 4번을 주겠죠. 그래서 각 분기당 2달러를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비던드 일드라고 하면은요, 배당 수익이고, 뭐 페이아웃 레이시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배당 성향인데요. 뭐 그건 그냥 지금은 그냥 설명을 스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애들이 어디 퍼져 있냐라고 했더니 뭐 북미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 여기 아프리카 맞죠?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미국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굉장히 뭐 90년이 됐으니까 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회사들이 쭉쭉 다 뻗쳐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이 지금 그 캐피탈을 어떻게 지금 분배하고 있느냐 봤더니, 지금 그로우스 엔진이고 성장 엔진을 키고 있는데, 당연히 뭐 M&A도 하고 있고, 뭐 R&D도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자본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스트롱 밸런스 시트하고 재무제표가 굉장히 튼튼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 그러니까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자본금이 1.3 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풍부하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주주들에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나누어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8%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회사를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주가 대비 배당금을 굉장히 잘 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모든 히스토리, 이 회사의 전체 차트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전체 차트를 봤을 때 얘네들은 매출이 올라가면 매출이 올라가는 대로 배당금을 쭉쭉 올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또 보고 지나가면, 아까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돈 지금 잘 벌고 있다. 지금 상반기에만 이렇게 지금 벌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캡처를 하실 분들은 캡처를 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세킹알파에서 가지고 온 전체 차트입니다. 전체 차트를 봤을 때, 와, 얘네들 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지금 여기가 2019년 아마 코로나 지금 터지고 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008년이 아마 제가 알기로 리먼 사태인데, 요거를 제외하고 요 하락 기간을 빼놓고 보았을 때, 지금 최근 2019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매출이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뒤에 차트는 어쨌든 뭐 그렇다 쳐도 최근 2019년부터 얘네들이 상승 반전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매출도 잘 올리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여기서 지금 매출을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연도가 안 나왔네. 연도가 안 나왔네요. 어쨌든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 지금 피크를 치고 조금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그로스 프로핏도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연도가 없네요. 연도가 없어요. 자, 어쨌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도가 없는데 어쨌든 넷 인컴도 순이익도 레비뉴와 마찬가지로 조금 내려갔다가 만약에 마이너스였다가 쭉 올라오더라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길 보는 게 아니죠. 여길 보셔야죠. 여길 보면 지금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다 라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지금 보면은 뭐 이런 B 플러스 이런 건 뭐 저는 신경 안 쓰니까 일단은 PER이 5.56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PEG가 1 아래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지금 0.0이에요. 그러니까 이 PEG가 1 밑으로 내려가려면요, EPS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어닝 퍼 쉐어.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그런데 이게 지금 주당 순이익이 너무나도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1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거. 그리고 디비던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디비던드 일드가 13.94%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디비던드 그로스, 그러니까 매출, 배당금이 성장을 한 건 아직 1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뉴얼 페이아웃이 1.16달러니까 분기당 준다고 하면 여기 나누기 4를 하면 돼요. 제가 이따 이 표는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이 차트를 다시 왜 가지고 왔냐면, 여기에서 안 보이나? 여기서 좀 줄여볼게요. 자, 이 주가의 흐름과 이 배당의 흐름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매출을, 물론 배당금을 꾸준히, 장사가 안 되든 장사가 잘 되든 꾸준히 올려주면 좋겠지만, 저는 이 회사가 매출이 좀 적으면 좀 줄였다가 또 매출이 늘면 느는 대로 배당금을 늘려주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ICL이 가지고 있는 이 농업 비료 쪽이 앞으로 굉장히 좀 계속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든 우리가 먹는 것들은 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키우려면 이게 물만 주면 안 되죠. 무조건 비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리튬을 채굴하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제일 아래쪽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그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 배터리 쪽에서는 이 리튬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물 우리가 먹는 거에는 비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먹는 거랑 딱 연결을 했을 때 이 비료는 어떻게 끊을 수 없는 산업이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좀 좋은 비즈니스,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다 이렇게 좀 매출이 줄어들고 주가가 내려간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요거를 봤을 때 좀 우상향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기업을 저는 일단 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보시면요, 이거 제가 엑셀표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볼게요.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거 티코 이제 ICL, 주가가 8.64였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8.64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1년 동안 배당 수익이 1.16달러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요거를 나누기 4를 하는 겁니다. 나누기 4를 하면 분기당 0.29달러를 주는 거예요. 배당금으로. 그러면 이 배당금 0.29달러가 8.64달러가 되는 주식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선택을 했냐면, 얘네들이 주는 배당금, 그러니까 분기마다 주는 배당금으로 이 8.64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주씩 제가 매수를 하려고 요거를 지금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8.64를 0.29로 나누게 되면 대략 3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ICL 주식 30주를 가지고 있으면 매 분기마다 배당금이 8.64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기마다 어떻게 얘기가 되죠? 한 주씩은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가 엑셀 파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얘네들이 주식을 30주를 사야 된다라고 지금 표시를 했죠. 그래서 그때 초기 비용이 258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주를 한 세트라고 놓고 분기마다 계속 배당금이 들어오겠죠. 요걸로 계속 한 주씩 삽니다. 한 주씩 사요. 이거를 계속 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얼마인가라는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1년이고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저 어차피 이거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이 종목을 픽을 했기 때문에 보면 1년이 지났을 때 수익률은 14%입니다. 보통 S&P 500이 1년 수익률이 보통 한 11%에서 12% 정도 되거든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요 ICL에 복리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째 14%고 2년째 30%다. 그 다음에 3년째 47% 쭉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2배가 될 때가 6년 차의 2분기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58달러를 주고 샀을 때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이 돈이 516 정도가 되는데 6년이 걸린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제가 10년 차, 13년 차까지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10년 차에는 지금 보면 222%, 324%, 332% 나오죠. 이게 S&P를 따라가게 되면 보통 1년에 10%라고 했으니까 13년이면요 130% 정도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이. 근데 지금 이 ICL에 투자를 해서 처음에 258달러를 매수를 한 다음에 배당금으로 계속 한 주씩 늘려간다고 했을 때 무려 S&P가 130%였다면 332%라는 ICL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이론적인 수치입니다. 물론 배당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자도 좀 제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S&P 500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제가 뭘 하나를 안 했냐면 분기별로 2% 주가 상승을 한다라고는 이제 조금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가가 올라도 배당금은 현재 그대로다라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0.29달러를 13년 후에도 0.29달러를 준다라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오르고 배당금까지 같이 오르게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ICL에 대한 ICL이 어떤 회사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고 얘네들이 배당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면 S&P 500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배당 투자를 하는데 좀 종목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추천해 주신 종목들을 봤더니 진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었어요. 정말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 차트가 완전 이거는 눌림도 없습니다.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단점이 뭐였냐면 너무 비쌌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쌌다. 왜냐면 이거를 제가 이 배당금으로 한 주씩 늘려가는 재투자를 하게 하려면 이 주가가 비싸면 굉장히 초기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을 찾을 때 20달러 혹은 30달러 선 아래에서 그 기업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커뮤니티에 추천해 주신 기업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 주씩이라도 전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거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거는 잊지 않도록 할게요. 어쨌든 ICL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리뷰를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쳐다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정말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알까 하는 그런 기업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기업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생각과는 좀 다르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투자의 방향을 좀 잘 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